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은행 계정조정표입니다. 39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은행 계정조정표는 회사하고 은행하고 당좌예금 잔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예금 잔고가 일치하지 않는지 작성은 기업에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계정 조정표라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 작성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 반영하였으나 은행이 반영하지 않는 거래. 자, 요거는 회사는 장부에 반영을 했는데 은행이 반영을 안 했다. 그 사례가 뭐가 있냐면 1번 보시면은 회사는 은행에 입금해서 입금 기입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입금 기입을 하지 않은 경우 일어났죠. 요건 이제 마감 후 입금을 해서 그렇습니다. 은행 마감 후에 입금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은행 문은 닫아도 그 은행 그 기계 있죠. 기계 입금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요거는 아주 옛날에 그런 은행에 그 기계가 없었을 때 그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은 사실 은행 문을 닫아도 기계 입금을 뭐 하면 되긴 됩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당좌예금 같은 경우에 직접 은행에 가서 그 예금 계좌에 입금을 시키는데 이때 마감 후에 입금이 되면은 요거는 다음날 입금 처리합니다. 다음날 입금 처리합니다. 다음날 입금 처리한다. 이제 요 마감 후 입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창구를 이용해서 예금을 하는데 이때 은행 마감 시간이 지나면은 창구에 입금이 안 되죠. 그럴 때 은행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마감은 우리가 입금 시키러 갈 테니까 입금을 받아달라 이러면 마감 후에 입금은 받아주는데 은행에서 처리하는 거는 다음날 입금된 걸로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은행에서 아직 기입을 안 한 예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거는 조정을 할 때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회사는 기장을 했기 때문에 은행이 반영을 안 했죠. 그럼 회사에서는 입금되었으니까 회사에서는 플러스 돼 있죠. 그럼 은행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출금 기입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출금 마이너스 기입하였으나 은행에서 출금 기입을 하지 않은 거래는 회사에서 출금 기입을 했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도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발행한 기발행 미인출수표 되겠습니다. 또는 기발행 미인출수표, 요거는 기발행 미지급수표 또는 기발행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발행하고 기발행 미결제수표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기발행 미결제수표, 기발행 미인출수표, 미지급수표 다 똑같은 말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발행했는데 요거는 수표 소지인이 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수표 소지인이 어떻습니까? 은행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은행에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은행에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기발행 미인도수표 또는 기발행 또는 미교부수표라고 합니다. 자, 기발행 미인도수표 또는 기발행 미교부수표, 교부를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회사는 발행은 했는데 거래처에 인도가 안 됐다. 즉 거래처에 교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발행을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래처가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거래처가 이 수표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회사는 발행해 놨는데 거래처가 이 수표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줘야 되는데 교부를 못하고 있다. 발행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 측에서
어떻게 된다? 발행할 때 마이너스 해놨거든요. 발행할 때 마이너스 돼 있기 때문에 발행을 취소하면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플러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은행은 반영하였으나, 즉 은행은 기장을 했는데 회사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은행에서는 입금 기입했다. 그 은행 입금 기입이라는 것은 플러스 해놨단 말이죠. 근데 회사에서는 입금 기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회사에서 플러스 해야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미통지예금. 이 말은 입금은 됐는데 지금 통지가 안 와서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우리 계좌로 입금을 시켰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추심. 대금이 통장에 입금이 됐다는 뜻입니다. 추심이라는 것은 대금을 받았다는 뜻인데 대금이 추심대가 우리 그 계좌에 입금됐는데 그걸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자 수익. 이자가 붙었는데 그걸 모르고 기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출금 기입을 하였으나, 출금 기입이라는 것은 은행에서는 나간 걸 했단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간 줄 모르고 출금 기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놨죠. 자, 은행에서는 출금 기입을 하였으나 나간 걸 했는데 회사에서는 출금 기입을 안 했다.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빼줘야 됩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것이 뭐가 나오냐면 은행 수수료.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뺐는데 회사에서는 기장을 안 했다. 당좌 차월 이자. 이 당좌 차월 이자는 은행에서 이제 그 당좌 차월 이자를 계좌에서 마이너스 시키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부도 수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킵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는데 그랬다 나중에 이게 부도가 되면 은행이 이거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입금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시킨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고 회사에서 기장을 안 하면 회사 측에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류는 뭐냐면 회사가 오류를 할 수도 있고 기장 오류, 또는 은행에서 기장 오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또는 은행에서 기장 오류는 오류가 발생한 측에서, 회사가 오류가 발생했으면 회사 측에서, 은행이 발생했으면 은행 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측에서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은 돼야 될 것이냐 빼야 될 것이냐는 것은 그 문제를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을 어떻습니까? 많이 입금인 것처럼 기록했으면 뭐 빼줘야 된다든지, 문제를 읽어보면 돼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가 발생한 측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보통 해마다 놓지는 않는데 한 문제씩 간혹 나오고요. 기출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한 문제씩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 보도록.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회사가 플러스 했거나 마이너스 했는데 은행이 기장을 안 했다. 그러면 회사가 플러스 했는데 은행이 기장을 안 했으면 은행 측에서도 어떻습니까?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또 회사가 마이너스 했는데 은행 측에서 기장 안 했으면 은행 측에서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이 그렇습니다. 또 은행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기장을 안 했으면 회사 측에서, 은행이 플러스 했으면 회사 측에서도 플러스 해주고, 은행이 마이너스 했으면 회사 측에서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 오류는 오류가 발생한 쪽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자,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2번 그 문제가 있죠. 뭐 시험은 이런 식으로 놉니다. 지금 은행 잔액은 158만원, 회사 잔액은 161만 9,100원. 은행하고 회사하고 잔액이 안 맞죠. 이것이 뭐냐면 이제 보통 당좌예금 잔액을 의미하는데, 이 당좌예금은 어떻습니까? 통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에 가면 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그랬죠? 당좌 수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예금 통장처럼 이런 통장이 없습니다. 그냥 예금할 때는 그냥 돈 예금하면 입금표를 주고, 또 찾을 때는 당좌 수표를 이렇게 발행해서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 가면 원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래 원장을 확인해 보면은 뭐 입출금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행 잔액은 이제 여기 뭡니까? 여기 조정하기 전 잔액입니다. 조정하기 전 잔액이 안 맞죠. 그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요 네 가지가 5가지 놉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행 측 잔액, 그다음에 회사 측 잔액입니다. 일단 조정하기 전 잔액을 은행은 158만 원, 회사는 161만 9,100원입니다. 자, 5가지 있습니다. 1번, 회사가 입금하였으나 은행 측에서는 입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5만 원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마감 후에 입금돼서 그렇습니다. 12월 31일 은행에서 마감했는데 마감 후에 입금이 되었으니까 은행에서는 입금은 받아주지만은 그 다음날 입금된 걸로 처리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이 어떻습니까? 1월 1일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마감 후 입금, 여기 다음날 입금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날. 예, 다음날 입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12월 31일 날 이 날짜로 잔고를 확인하면 잔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5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자, 1번은 그 미기입 예금입니다. 자, 미기입 예금. 요거는 은행 측이 기입을 안 했죠. 회사는 입금을 시켰는데 은행 측에서 기입을 안 했으니까 은행 측에서 5만 원이 12월 31일자로 플러스가 되면은 이 잔고가 맞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12월 31일자로 은행에 플러스 되면은 이 잔고가 맞아진다. 두 번째, 기발행.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발행한 수표 15,000원 은행에 아직 지급 제시가 안 됐다. 이 말은 수표를 발행해가 거래처에 인도를 했는데 거래처에서 제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미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유는 수표 소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발행 미지급 수표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발행했죠. 마이너스 돼 있죠. 그럼 은행 쪽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마이너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시험 칠 때는 숫자만 적으면 되겠죠. 세 번째, 추심되는, 자, 세 번째, 책에는 어떻습니까? 만기가 도래하여 은행에 추심 위임하여 추심된 음이 7,000원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추심액입니다. 대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회사 잔고에서 7,000원 플러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도수표. 자, 이 수표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잔고에서 빼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기업이 기장을 안 했으니까 기업이 12,000원 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옥입니다. 수표 8,900원을 발행하면서 장부에는 9,800원 발행인 걸로 오기를 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오기는 회사 측에서 오기를 했죠. 회사 측에서 오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장 오기입니다. 이거는 회사 측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를 오기했느냐? 900원을 오기를 했습니다. 자, 수표를 8,900원 발행했는데 9,800원 발행인 걸로 오기를 했으니까 900원 더 많이 나간 걸로 오기를 했죠. 그렇죠. 900원이 더 많이 나간 걸로 오기를 했으니까 900원만큼 어떻습니까? 플러스를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장 오기는 문제를 읽어보고 더할 거냐 뺄 거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8,900원 나간 걸로 해야 되는데 9,800원 나간 걸로 했으니까 900원이 더 많이 나간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0원을 플러스 해야 된다. 그럼 여기 이제 정확한 잔액입니다. 이 조정 후 잔액이 정확한 잔액입니다. 그럼 정확한 잔액은 여기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걸 해보면은 요 금액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계산을 여기 35,000원이니까 35,000원 161만 5천원이죠. 161만 5천원. 자, 책에도 보니까 161만 5천원 돼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뭐 161만 5천원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161만 5천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아지도록 어떻습니까? 그리고 책에는 이 부분을 잘못 적어 놨네요.
아, 7,000원, 12,000원. 아, 제가 주심대 주심액이 7,000원, 부도수표 12,000원. 여기 이 차익만 적으면 되는데, 책에 약간 그 오류가 있죠? 자,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보세요. 책에 그 답이 약간 오류가 있죠? 요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이 책에는 회사 쪽으로 9,800원 회사 쪽으로를 요 기장 오기를 저는 차익만 적었는데 요렇게 되어 있네요. 7,000원하고 12,000원 9,800원 8,900원 요래 나왔죠. 요거는 이렇게 나왔어요. 책에는 9,800원은 오기 9,800원을 다시 더하고 9,800원은 더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기인데 나는 저 차익만 계산하면 되는데 9,800원 5기 했으니까 그거는 취소하니까 더하고 다시 정확하게 뺄 거 어떻습니까? 8,900원 빼고 이렇게 해놨죠. 8,900원 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요 차익만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요 숫자 때문에 요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책에 오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오류는 없습니다. 지금 요렇게 요거 아시겠죠? 요거 취소하고 요거 취소 9,800원 잘못 기록한 거 취소를 하고 다시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요거를 다시 8,900원으로 이제 정정을 한 거죠. 그렇죠? 저는 요 차익만 이렇게 계속 이 차익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매출 채권은 어떻습니까? 최초의 장부에 인식할 때, 즉 최초 인식이라는 것은 최초의 장부에 기록할 때 매출 채권은 수취하였거나 수취하기로 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한다 이런 뜻이고요. 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를 팔고 10,000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 10,000원이 공정가치니까 10,000원으로 적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매출 할인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10일 이내 지급하면 2% 할인해 주는데 10일이 지나면 할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30일 이내는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0원의 외상 매출한 경우 회계 처리.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첫째 매매를 했을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을 해도 좋습니다. 외상 매출금 1,000원, 대변에 매출 1,000원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외상 매출금 대신에 매출 채권 해도 좋습니다. 판매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일 이내 돈을 가지고 갔다. 10일 이내 돈을 가져오면은 현금 해서 2%니까 20원을 빼야 됩니다. 그럼 980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받았죠? 외상 매출금 없어집니다. 1,000원.
그럼 20원은 뭐로 되느냐? 20원은 매출 할인이다. 무슨 할인? 매출 할인이다. 분계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중에 이 매출 할인 20원은 어디서? 나중에 매출에서 뭐 해야 된다? 차감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10일 이내 지급 시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거래를 했을 때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10일 이내 지급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10일이 지나면은 매출 할인이 없습니다. 10일이 지나면 할인이 없고 1,000원이 다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20원 없고 현금 1,000원이 다 돌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해결 처리합니다. 자, 매출 한입 보시겠습니다. 매출 한입은 이렇게 합니다. 상품을 매출했다가 이게 한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매출 한입은 상품을 팔았습니다. 팔면은 요래 되거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이래 되는데 여기서 뭐 100원이 한입이 되었다. 그러면 요 분계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한입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매출 한입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100원. 자, 요거는 나중에 매출에서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매출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한입 대신에 그냥 매출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매출에서 빼야 되니까. 자, 매출 애누리도 동일합니다. 매출 애누리. 이것도 마찬가지. 상품을 예를 들어서 팔았을 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하는데 애누리를 100원 해줬다. 그러면 이 100원을 없애야 됩니다. 100원을. 그럼 100원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외상 매출금 100원이 없어지고요. 외상 매출금 100원이 없어지고 차변의 매출 애누리 이렇게 해도 되고 매출 애누리 100원 이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이 매출 애누리는 어디서 빼야 된다? 매출에서 차감을 해야 되니까 매출 애누리 대신에 바로 뭐 매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 한입.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매출 애누리 또는 뭐 매출 바로 이렇게 매출에서 바로 빼줘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매출 한입이나 매출 애누리는 이와 같이 외상 매출금이 다 감소한다는 겁니다. 자, 대손, 요거, 매출 채권과 대손, 그거 하기 전에 하나를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 매출 채권인데 예를 들어서 기초잔액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 있다. 그다음에 외상 매출액이 뭐 3,000원이 있다. 외상 매출액 3,000원 있다. 그러면은 요 받을 것이 3,5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금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은 수금을 했다, 받았다. 그럼 외상 매출 채권은 발생하면은 차변, 이제 없어지는 것은 대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을 3,000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 한입이 있다. 매출했다가 한입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매출했다가 한입되면은 외상 매출금이 없어진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뭐 100원이 있다. 그러면 매출 한입 빼야 됩니다. 매출 애누리 있다. 그 역시 마찬가지 빼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대손 발생이 있다. 대손 발생. 대손 발생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처가 파산해 가지고 못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300원이 있다. 그러면 대손 발생을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습니까? 기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말 잔액. 그래서 이 모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3,500원 수금해야 되는데 예? 기말에 남아있는 게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그럼 2,400원 빼니까 1,100원 남아있다. 그래서 기말 잔액 얼마다? 1,100원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할 때 매출 한입하고 외상 매출액 요거 상계하면은 요거하고 상계하면 외상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순 외상 매출액이 얼마? 2,900원 이래 되겠죠. 그렇죠? 순액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 안 적으려면 요거하고 상계가 순액으로 이렇게 2,900원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이 모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손입니다. 자, 첫째, 대손 충당금이 있는데, 자, 결산할 때 대손이 얼마 될 것인가 추산하는데, 이때 설정하는 매출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 매출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매출 채권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런데 이 100억 중에서 대손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 대손 추산액, 예상액이 한 5억이 대손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장부 금액입니다. 이 장부,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이 어떻습니까? 95억이다. 이 장부 금액을 어떻습니까? 순실현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금이 가능한 금액이 95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은 우선 어디서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상기하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뭐로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이 내용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둬야 회계 처리도 하고 계산 문제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기하시오. 요거는 책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 500만 원에 대해서 1%만큼 대손을 예상하다. 500만 원에 1%면은 5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합니다. 5만 원.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5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게 되면은 495만 원이죠. 그게 이제 순실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3월 달에 거래처가 망해가지고 4만 원이 해수불능 됐습니다.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매출 채권이 어떻습니까? 4만 원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4만 원. 그러면 일단 어디서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있죠. 여기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에서 4만 원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여기 얼마 남아 있습니까? 만 원이 남아 있죠. 아직 만약에 6만 원이 대손 되었다면, 자, 6만 원이 대손되었다. 해수불능 되었단 말이죠. 자, 6만 원 해수불능 되었다면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대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다는 거죠. 대손이 발생했다면 분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5만 원 있죠? 근데 실제로 거래처가 망해가지고 6만 원이 해수불능되었다. 이러면 만 원이 모자라죠. 이 모자라는 것은 대손 상각비 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상각비. 자, 그럼 또 가겠습니다. 자, 350만 원에 대해서 1% 대손을 추산하다 35,000원이죠. 자, 35,000원입니다. 그럼 대손 상각비, 자, 대손 충당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 350만 원에 대해서 1% 이렇게 하면은 35,000원인데 여기 지금 5만 원에서 4만 원 빼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만 원 남아 있죠. 그러니까 35,000원 설정해야 되는데 장부에 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만 한다? 25,000원만 분계를 해야 됩니다. 25,000원만 차액만 분계합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 25,000원만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아시겠죠? 25,000원. 이렇게 25,000원. 그리고 이제 대손 상각비는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다? 비용입니다. 비용. 그리고 대손 충당금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 채권에서 차감한다고 아까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시 대손 회계 처리 방금 했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이 100억이다. 100억에 대해서 5% 대손을 예상한다. 그럼 100억에 5%면 5억이죠. 5억인데 장부에 잔액이 1억이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5억을 설정해야 되는데 장부에 1억이 있으니까 얼마? 4억만 한다는 겁니다. 4억만. 그리고 이제 장부는 어떻습니까? 매출 채권이 1억이죠. 100억이죠. 100억. 대손 충당금은
4억은 붕괴했지만은 장부에 1억이 있죠. 장부에 1억이 있기 때문에 뺄 때는 5억을 빼야 된다. 붕괴는 4억을 했지만 장부에 1억이 있죠. 1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95억.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 95억이 뭐다? 자, 이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그 장부 금액이 얼마? 95억이다. 대손 충당 잔액이 만약에 7억이면 어떻게 하냐? 많다는 거죠. 우리가 5억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있다? 7억이다.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때는 대손 충당하면서 2억을 빼줘야 됩니다. 대손 충당하면서 2억을 빼고 요건 어떻습니까? 한입이라고 시킵니다. 대손 충당금 한입. 그래서 이제 일단 대손 상각비는 이거 막 비용 처리하면 되고, 자 일단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교재에는 45페이지에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숫자만 약간 뭐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가 파산해가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 해결 처리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볼게요. 먼저 대손 충당금에서 상기하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건 뭘로? 대손 상각비를 한다. 이미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가 망해가지고 매출 채권이 5만 원 회수 불능되었다. 이랬을 때 분괴를 어떻게 하느냐? 자, 장부에 8만 원 있다. 8만 원 있으면 거기서 5만 원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4만 원 정리하고 만 원 모자라는 건 대손 상각비, 대변은 내나 매출 채권입니다. 아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없어지고 우선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아예 없으면 그냥 대손 상각비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불능으로 처리한 매출 채권을 다시 받았을 경우에 회계 처리입니다. 자, 교재에 보면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그 내용이 그 4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중간 있죠. 거기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교재에는 대손 확정 처리한 매출 채권이 해수되는 경우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다. 그래놨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볼게요. 지금 보통 이제 이 책뿐만 아니고 다른 책도 그렇게 되는 책이 사실 있습니다. 해수불능으로 처리한 매출 채권을 다시 받았을 때 그냥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이 책 말고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면은 이렇게 좀 나눠야 됩니다. 1번에 보면은 전기 또는 그 이전에 작년 또는 그 재작년 몇 년 전도 괜찮습니다. 5년, 10년 전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이 말이죠. 전기 또는 그 이전에 대손 처리 매출 채권 1억을 단기 회수했다. 그러면 회계 연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대손 처리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대손 처리는 그때 했는데 수금은 단기 수금했죠.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다른 경우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때는 무조건 대변의 대손 충당을 합니다. 2번에 보면은 요거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단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5억을 단기에 회수했다. 그러니까 대손 처리한 것도 단기, 회수한 것도 단기, 이렇게 회계 연도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대손 처리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그죠? 1월달에 대손 처리하고 3월달에 받을 수도 있고, 1월달에 대손 처리하고 5월달에 받을 수도 있고, 그 해 초에 대손 처리하고 그 해 가기 전에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이 대손되었다. 그러면 단기 대손 처리 당시 충당금 잔액이 8억이 있다. 그 다음에 3억이 있다. 없는 경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단기에 대손 처리할 때의 분계가 어떻게 되냐. 5억이 대손 처리됐는데 대손 충당금이 8억이 있으면 내나 5억 정리하면 되고요. 3억이 있으면 3억 정리하고 나머지 2억은 대손 상각비해야 됩니다. 아예 없으면 대손 상각비해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단기에 5억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래 되면은 차변의 현금,
현금 5억 들어오고요. 요거는 뭐냐면 대손 처리할 당시에 차변에 대손 충당돼 있죠.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 매출 채권 이렇게 남죠. 요 3억인 경우 자, 요때는 자, 현금 5억 들어왔습니다. 그럼 차변에 뭐가 됐습니까? 여기 돼 있죠. 여기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요렇게 없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손 상각비 돼 있다. 그러면 현금 5억 들어왔다. 그러면 대손 처리 당시에 대손 상각비 돼 있으면 요렇게 없어집니다. 요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다? 매출 채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입니다. 정상적인 회계처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결국은 남는 거는 뭐가 남아야 되느냐? 결국 남는 거는 차변에 현금이 남아야 되고, 대변에는 어떻습니까? 매출 채권이 이래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래 삭제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차변에 현금, 대변에 매출 채권, 그러면 요래 삭제되는 거죠. 이것도 요래 되죠. 그럼 대손 삼각비, 대손 이렇게 삭제되도록 이렇게 남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적으로 대손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정석적으로 이렇게 정석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뭐 단기에 대손 처리할 때 분기를 어떻게 했다? 그냥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무조건만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를 보면 결산할 때까지 가가지고 결과를 보면 결과는 마찬가지 같이 됩니다. 결과는 이 회계 처리의 결과는. 그래서 이제 보통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정확한 회계 처리는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했을 때도 무조건 대변에 차변 현금,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뭐는 같아지느냐면 그해 단기 순이익은 내나 같아집니다. 동일해집니다. 단기 순이익은. 그러니까 무조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다 합시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과 즉 그 기업의 단기 순이익은 이렇게 처리해가 단기 순이익을 내나 이렇게 해가 단기 순이익 내나 결과는 단기 순이익은 이제 동일해집니다. 자, 그다음에 예제 2-3 대손 충당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3 대손 충당금. 자, 그거는 이제 요 문제 시험에는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12월 31일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 잔액은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이다. 3천만 원이네. 3천만 원과 50만 원이다. 자, 분계 보겠습니다. 자, 6월 달에 분계 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60만 원 회수 불능되었다.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50만 원밖에 없죠. 50만 원. 그리고 대손 상각비 10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 60만 원. 자, 1번 요래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매출 채권 여기 2008년이죠. 2008년. 그리고 2007년에 대손 처리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대손 처리된 매출 채권 4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대손 처리됐으니까 요건 어떻습니까? 지금 2008년이죠. 2007년에 대손되니까 작년에 대손 처리 전기에. 그럼 차변의 현금 40만 원. 이 과거에 대손 처리된 것을 다시 받았을 때는 무조건 뭘 한다? 대손 충당금을 합니다. 대손 충당금 40만 원. 자, 3번 매출 채권 잔액이 1,000만인데 그 중에서 30만 원은 해수 불능으로 처리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 있는데 여기 50만 원 다 소진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대손 충당 여기서는 없는데 여기서 얼마 생겼습니까? 여기서 40만 원이 또 생겼죠. 그 40만 원 중에서 또 얼마? 30만 원은 해수 불능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만 원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얼마? 30만 원 대손
충당금 30만 원이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대변의 매출 채권 30만 원. 그럼 대손 충당금이 40만 원에서 30만 원 없어지고 10만 원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자, 남아 있고 4번 보시겠습니다. 매출채권 잔해, 여기서 매출채권 잔해가 조심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대손 처리했으니까 여기서는 97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요. 970만 원. 여기에 5%. 네, 여기에 5%. 자, 5%. 다음 59, 45, 57, 35, 485. 48만 5천 원이죠. 자, 48만 5천 원인데 분기할 때 대손 삼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48만 5천 원인데 여기 지금 40만에서 30만 원 나오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10만 원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48만 5천 원인데 1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빼면은 38만 5천 원 됩니다. 그러니까 38만 5천 원만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에 분계해 놓은 거 보면은 38만 5천 원 돼 있죠? 자, 돼 있죠. 38만 5천 원. 자, 38만 5천 원. 자, 이 분계를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시험에서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뭘 질문하냐? 뭐 분계해 보세요 하진 않습니다. 뭘 질문하냐? 2008년도에 대손 삼각비가 손익계산서에 얼마 표시되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 삼각비는 10만 원하고 38만 5천 원하고 다음 얼마? 48만 5천 원. 손익계산서에 대손 삼각비는 48만 5천 원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계를 해야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질문한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할인이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